저는 또 한번 을사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내년 26년도쯤에는 저는 그때 대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네. 오늘 날짜 1월 19일인데요. 네.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아직 맞아요. 대선이 멀었는데 저번 콘텐츠에서 보시면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과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모든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뭐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대선 주자들, 잠룡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속으로 다 조기 대선은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당연히 자기가 구속되기 전에 조기 대선은 어떻게든 빨리 치러서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러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법을 다 바꾸고 지금 윤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달라. 다른 건 다 미루고 그렇게 지금 폭주차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든지 다 빨리빨리. 결국은 이재명이 감옥을 가기 전에 이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조기 대선을. 근데 야권도 그렇지만 여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권에 계시는 잠룡들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안철수,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계시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조기 대선은 언제 치를 것이냐, 벚꽃 대선이냐, 아니면 가을에 대선을 치를 거냐,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도 왕왕 다뤄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윤 대통령님이 됐을 때 제가 탄핵 시기도 그렇고 조기 대선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그때 제가 윤 대통령의 집권을 하고 2년, 3년 2년 반 내지 3년 집권이 넘어갈 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집권 시기가 5년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3년이라고 그때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님은 올해는 저는 버틴다고 보여져요. 네, 계속적으로 복귀를 하시고 이분이 하야하지 않으면 저는 보여주는데, 근데 이분이 저는 그러니까 을사년에 가을 겨울쯤에는 이분의 기운이 저는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이분이 이제는 정치의 한멸?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이 하야를 한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그런 특검법이 이제 봄부터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이분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복귀가 돼서 청와대로 돌아간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민주당은 더 심하게 압박을 해올 거고, 그게 수위가 뭐냐,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그리고 명태균의 리스크, 네, 이런 부분을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 전에도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이 하야라고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 하야. 네. 신변의 문제. 이번에 구속이 됐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분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누적돼서 쌓이면 저는 가을이나 겨울쯤에 이분 자체가, 지금 또 사실은 이분은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이 저는 없어 보여요. 이분이. 정말요? 네. 더 이상 집권을 해서 이렇게 혼란한 대한민국을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하는 내내 그렇다는 거를
알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한번 을사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내년 26년도쯤에는 저는 그때 대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올해가 대부분 올해 대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 늦어진 내년 봄쯤에 저는 대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벚꽃 대선. 확실히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언해 주신 대로 탄핵은 좀 많이 없어 보이네요. 올해는 탄핵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거잖아요. 예. 그때 복귀 아니면 탄핵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복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분하고 또 다른 게 복귀를 해서 임기를 다 마친다라고 다른 분들은 또 얘기를 하세요. 또 그걸 또 염원하고 저 또한 염원은 하지만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분은 분명히 5년 다 자기 정권은 임기를 다 마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시기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조기 대선은 이루어지는데 그게 올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내년. 그러면 네.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느 당에 어떤 인물이? 저는 계속적으로 제 유튜브를 본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난 대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이 아웃되시면 그 씨임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 다음에 또 하야에서 내려오시고 물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혼탁한 이런 모든 정치판은 이게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면 새로운 것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다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대선 주자는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는 당은 어디냐, 민주당이냐, 국힘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대통령은 그래요. 그 당의 그런 지지도보다는 결국은 대선에 나오는 그 사람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인물이 없어요. 이재명이 지금 구속이 되고 나면 민주당에선 당연히 새로운 차선책으로 다른 어떤 인물을 내세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힘에서 있는 잠룡들을 봤을 때 대통령감은 아니시고요. 그랬을 때는 저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당에서 나오시든지 이 새로운 당이 민주당과 같이 결합해서 아니면 민주당이 이 당에 흡수가 되거나 그렇게 아니면 민주당이 이분을 다시 추앙을 해서 민주당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바뀝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는 더 이상 이재명이 딱 구속이 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은 저는 이미 이름의 명을 다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명이 바뀐다고 보여집니다. 네, 당명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이 유입돼서 그분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바뀐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은 네. 어떤 인물이 좀 나오고 좀 후보가 좀 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 약간 시기상조고 지금 이른감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올 하반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뭐 정리가 될 건 정리가 되고 또 대선을 뭐 치른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